밀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밀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니? 68쪽이죠. 자, 밀도 봅시다.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체크하자.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얘들아, 부피가 뭐니? 부피는 차지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공간. 그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밀리리터나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은 단위를 쓰고 있어요. 주로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을 할 거고요. 눈금 실린더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평한 구간에다 놓고요. 대략 10분의 1까지 어림잡아서 읽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요거는 뭐 다행히 이렇게 눈금에 딱 닿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눈금 반쯤 가 있죠. 눈금과 눈금 사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는 33.5 이런 식으로 10분의 1까지 어림잡아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 질량은요. 물질의 고유한 양, 고유한 양이니까 물질의 특성인가? 라고 하기 쉽지만 그렇진 않아. 내가 얼마나 갖고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야. 킬로그램이나 그램 이런 걸 쓰죠. 자, 전자저울이나 위접시 저울을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질량을 측정을 하고 있지요. 부피나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갖고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그런데 부피분의 질량을 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이건 물질의 특성이야. 왜냐?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였을 때 질량을 비교하는 거야. 똑같은 부피였을 때 그 안에 물질마다 들어가 있는 원자의 종류나 분자나 이런 게 다를 거 아니야. 배열 상태도 다를 거고. 그래서 질량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피였을 때. 그래서 단위 부피당의 질량을 가지고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 보세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이 질량 단위와 부피 단위를 그대로 써서 하게 됩니다. 부피분의 질량으로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보세요. 부피와 질량과의 그래프네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밀도가 되는 거지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렇다면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죠. 왜냐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니까.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곳에 있는 I는 같은 물질이다. A와 B는 같은 물질이야. A는 부피가 10세제곱센티미터이고 B는 20세제곱센티미터이고 B가 더 크지만 밀도로 따졌을 때 둘은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야. 그 다음 C는 A나 B보다 밀도가 작은 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밀도는요. 자, 너무 간단해요. 밀도가 커요? 가라앉아요. 밀도가 작아요? 뜹니다. 오케이? 우리가 쇠굿을 10g짜리 쇠굿을 갖고 있어. 그리고 1kg짜리 스티로폼을 갖고 있어. 그러면 물에 던졌을 때 질량은 스티로폼이 1kg으로 크지만 쇠구슬은 가라앉고 10kg짜리지만 질량이 작지만 가라앉고 1kg짜리는 물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차이는 뭐에서 나타나는 거냐? 바로 이 밀도에서 나타나는 거야.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 작을수록 위에 뜨고요. 밀도가 클수록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해.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가라앉아 있는 애들은 밀도가 큰 거고 위에 뜬 애들은 밀도가 작은 거야. 우리 배를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어? 쇠로 만들죠. 분명히 쇳덩어리는 물에 가라앉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 걔를 넓게 펼쳐가지고서는 부피를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보다 밀도를 작게 해서 위에 뜨게끔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밀도를 작게 만들어서 뜨게끔 하는 그런 얘기. 자, 그 다음 밀도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고체, 액체, 기체에서 우리 열팽창 배웠을 거야. 안 배웠나 아직? 8단에서 배우죠. 자, 그러니까 고체나 그건 배웠죠. 기체에서 열 받으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 어떻게 되니? 팽창하죠. 기체 부피가 팽창해요. 그런데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질량은 일정한 거야.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면은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커진대요. 온도가 높아져서.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니? 작아지겠죠.
밀도가 작아지면 어디로 가? 위로 뜨는 거예요. 오케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게 왜 그래? 밀도가 작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차가워지면요. 부피가 작아지면서 밀도가 커지겠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해서 밀도가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고체나 액체에서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약간씩 증가를 해요. 팽창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밀도가 약간씩 감소를 해요. 근데 고체, 액체는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아요. 하지만 기체는요, 압력의 영향을 역시 크게 받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샤를의 법칙 얘기하는 거. 지금 일어난 시간이야? 일찍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기체는요,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요번엔 상태에 따른 거예요. 자, 얘들아, 고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 어떻게 되니? 고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 증가하죠. 액체가 기체가 되면 부피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기체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자, 보통의 물질은 그래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예외. 이거죠. 보통의 물질들은요, 고체가 부피가 작아요. 액체보다. 근데 물은 예외야. 물은 얼음일 때가 부피가 더 크죠.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이유가 얼음의 부피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얼음의 부피가 물보다 크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얼음이. 알겠죠? 하나 예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혼합물에서의 밀도인데요. 그냥 물에다가 달걀을 넣으면 가라앉아요. 그 얘기는 뭐야? 달걀의 밀도가 더 크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다 소금을 서서히 넣기 시작을 해. 넣기 시작하면은 질량이 커지는 거죠. 질량이 커지면 밀도가 커지죠. 그래서 소금을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밀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달걀이 저렇게 떠오르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저 때는 뭐겠어요? 달걀의 밀도가 소금물보다 작아졌을 때죠.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옆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것도 여기 어렵게 내시는 분은 간혹 나오는데, 자, 이거 간단한 얘기야.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라. 단 부수지 말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뭐 했어? 목욕탕에서 물 빨개 보고 딱 들어갔다가 물이 짠 하고 넘치는 거 보고선 유레카 외치면서 뛰어나온 양반이잖아. 자, 이 양반이 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넘치는 걸 보고서는 신나했느냐? 이것 때문이야. 밀도 때문에. 자, 얘가 2kg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자. 요게 2kg짜리야. 얘도 2kg짜리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면 질량이 똑같으니까 밀도도 같기 때문에 부피도 똑같아야 되겠죠.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같아야 돼. 그죠? 근데 질량이 똑같아. 그럼 부피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 물속에 담가서 물이 넘치는 양을 보면은 그 물체의 부피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재봤더니 왕관의 부피가 순금 부피보다 더 큰 걸 볼 수가 있죠. 넘친 물의 양이 많으니까. 그럼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더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밀도가 작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됐니? 자,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은 두 물질을 비교할 때요, 부피가 크면은 밀도가 작은 거야. 근데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은 다른 물질이 섞여 있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구명조끼를 입었어요. 그러면 물 위에 동동 잘 떠요. 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서. 잠수부들은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납벨트를 차요. 질량을 크게 해서 밀도를 크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풍선. 헬륨 풍선은 하나로 잘 올라가죠. 그죠?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입으로 훅훅 부른 풍선 같은 경우는 밑으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는 거죠. 자, 요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가스 노출 경보기입니다. LNG는 천장, LPG는 바닥. 자, LNG는요, 우리 도시가스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도시가스 그 가스 경보기 어디 위에 달려있죠. LPG 같은 경우에는 왜 식당 같은 데 보면 커다란 통에다가 LPG 크게 LPG 통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다가 경보기를 설치해 놓습니다요. 자, 바로 옆에 개념 쏙쏙 빨리 좀 해볼까요? 아이고 다리야. 자, 보자. 부피는 고유한 양이니? 아니죠. X. 자, 부피는 고유한 양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지. 이거 질량에 대한 설명이지요. 질량에 다니는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쓰지요. 자, 밀도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게 아니지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요. 질량을 부피로 나눴죠. 자, 4번에는 이거는 맞죠.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자,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는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는 작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XO, XO, X 이렇게 돼야 돼요. 얘들아, 2번 보자. 2번 잘 봐. 질량 나와 있죠? 부피가 안 나와 있네. 자, 돌을 50ml 물에다가 담가요. 50ml 담겨 있는데 담가. 그랬더니 60ml로 변했죠? 그럼 돌의 부피는 얼마란 얘기야?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늘어난 양이 고체의 부피야. 늘어난 양이 고체의 부피. 그러니까 이런 고체의 부피를 잴 때는요, 그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 담가서 부피가 증가하는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20g을 10ml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g per 세제곱센티미터. 밀리리터랑 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단위예요. 같은 크기야. 자, 그 다음 3번은요. A의 밀도는 얼마니? 10분의 40이죠. 그러니까 4g per 세제곱센티미터죠. 그 다음 D의 밀도는 얼마니? 20분의 1이죠. 그래서 0.5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요.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I는 누구이니? 그렇지. B와 누구예요? B랑 C야? 2죠. 2. 자, 얘가 10분의 10이니까 1이죠. 2도 30분의 30이니까 1이죠. C는요, 20분의 3이죠. 1.5죠. 오케이? B와 2예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뭐 쉽죠? A보다는 B가 크고요. B보다는 C가 크고요. C보다는 D가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죠. 자, 그 다음 5번은요. OOX예요. 고체 액체는요, 압력의 영향을 크게 안 받고요. 기체는요, 온도 압력을 같이 표시해야 돼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자, 같은 물질인 경우 상태가 변해도 밀도는, 상태가 변하면 밀도 변해요. 부피가 달라지니까요. 자, 6번은 누구니? 바로 밀도라고 하셔야죠. 물질의 특성을 쓰세요. 그랬으니까 이건 밀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만약에 2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기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밀도 여기 뒤에 있는 단위를 바꿔서 그럴 리는 없고요. 그럼 그 나온 단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 72쪽은 넘어갈게요. 아, 여기 지금 여기 단위 변환 요거 나와 있네.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단위고요. 자, 그리고 1리터는 1000ml, 1g은 1000mg, 1kg은 1000g에 속합니다라는 거 그냥 알고만 계세요. 변환할 수도 있으니까.
자, 부피분의 질량을 해야 되는데요. 자, 70mm 눈금 실린더 물을 집어넣고서는요, 금속을 넣었을 때 몇 미리 증가하는지 그 증가량을 보는 거예요, 증가량.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용해도는 다음에 할 거고요. 우리 밀도 계산부터 하자. 11번까지 해보자, 11번. 어디냐, 76쪽에 1번부터 11번까지 7번부터 11번까지 문제는 다 풀어줄 테니까 하나하나 다 풀어보세요. 이거 시간이 없네. 아, 1번에는 3번이지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랬어. 자, 2번에는 물이 11ml 있었어. 근데 여기 부피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20이니까 12에서 20 된 거죠. 그래서 부피가 8이란 얘기야. 그래서 8분의 자, 8ml 분의 질량이 63.2g이 되는 거지. 자, 그래 8분의 63.2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7.9가 나올 거야. 그래서 12에서 20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요걸 가지고 부피를 측정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13번에는요 자, 빈 비커 질량이 25, 그 다음 액체가 담긴 비커 질량이 40. 그렇다면 액체의 질량은 얼마란 뜻이냐? 15g이란 얘기죠. 그리고 부피가 1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5. 그래서 1.5가 돼야 돼요, 밀도가.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부피가 9 세제곱센티미터, A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24.3. 자, 그럼 9분의 24.3 해주시면 돼요. 그럼 2.7 나오죠, 2.7. 자, 그래서 알루미늄이네요. 그럼 2.7 밀도가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4번에 자, A의 밀도는 C의 밀도의 2배이다. A 밀도는 얼마야? 2분의 80이니까 4죠. 그 다음 C의 밀도는 3분의 60이니까 2죠. D의 밀도는 2죠. 그 다음 B의 밀도는 3분의 8이죠. 자, 그래서 D와 C는 같은 물질, 그리고 2배이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물 위에 뜨는 거, 지금 A, B, C, D 전부 다 물에 뜨죠. 왜냐면 1.0보다 다 밀도가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죠. 전부 다. 자, 모두 다 가라앉아요. 1보다는 밀도가 전부 다 크니까 가라앉는 거야. 자,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 밑에다가 이제 밀도 해주세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되죠. 계산해 주시면 돼. 자, 부피분의 질량 했을 때 물의 밀도가 1이에요. 가라앉는 거 찾는 거는 1보다 큰 거 찾는 거야.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1보다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겠지. 그래서 A 하고요.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나머진 1보다 밀도가 작죠. 그래서 2번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요, 7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5번에 같은 질량의 식용유와 물의 부피를 비교하면, 식용유는 밀도가 작고요, 물은 밀도가 커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이고요. 얘가 일정했을 때, 그렇다면 식용유 밀도가 작으려면 부피가 더 물보다 크단 뜻이야. 오케이? 자, 물의 부피는 더 작단 뜻이고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이 14.5이고 부피가 5인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위치, 그러면은 그냥 부피분의 질량 한 거죠. 자, 부피분의 질량 하면 이게 대략 얼마 나와? 2.9쯤 나오죠, 그죠?
2.9가 나오게 되면은 2.9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니?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B와 C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B와 C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9번에는 밀도를 측정할 때 온도 압력 같이 나타내는 거 아까 기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되겠지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달걀을 넣고 소금을 녹이면은요,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면서 밀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고요. 물은 달걀보다 밀도가 작아요. 달걀이 가라앉았잖아요, 지금. 자, 마지막 11번은요. 자, 11번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제설제 뿌리는 거, 이거는 밀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혼합물 성질에 대한 얘기.